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에 그래도 우리의 부담을 조금은 줄여주는 소식들이 속보로 많이 쏟아지는 걸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많은 시장들이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달라지는 시장 분위기에 맞춘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저희 방송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최대 IPO인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상장과 더불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에 힘입어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첫날에 19% 넘게 급등하면서 말 그대로 시장의 관심을 독점하는 모습이었고요. AI 그리고 우주산업 관련 종목들에도 이 온기가 조금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날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었죠. 중동 평화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또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이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19일에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라는 속보가 오늘 아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즉시 호르무즈 해협도 완전 개방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는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인지 기대감을 안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페이스X의 IPO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RWA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들의 자금이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스페이스X IPO 기대감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커지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준비했던 스페이스X 토크나 주식 물량 확보에 실패를 해서 배정을 취소하고 투자자들에게 전액 환불해주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토크나 증권은 비상장 주식과 또 대형 IPO 종목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스페이스X 관련 상품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이런 자금이 조금 투입이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조금은 RWA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줌과 동시에 실제 기초자산 확보와 유동성 공급 능력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점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래도 업계는 이 토크나 금융의 실패가 아니라 급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RWA 산업이 단순히 토큰 발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초자산 확보 능력과 또 규제 신뢰성을 갖춘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RWA의 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RP와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조금 약세를 보였던 와중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떠나서 이 XRP ETF로 집중되는 약간은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XRP ETF로 1,068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5주 연속 순유입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강한 이 기관 수요를 입증해냈습니다. 특히나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는 자금 유출이 이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XRP와는 조금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라고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XRP ETF로의 이런 지속적인 자금의 유입이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스마트머니가 XRP를 차세대 상승 사이클의 유력 후보로 보고 조금은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에 전문가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 때 XRP가 지금의 기관 자금을 바탕으로 조금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자금 흐름들 계속해서 순유입이 되는지 여러분도 XRP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타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도 꽤나 좋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7% 상승한 모습이죠. 확실히 아침에 순식간에 $2,000 정도 확실히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저점을 그냥 다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2.46% 상승하고 있고요. XRP가 조금 더 크게 3% 가깝게 지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 단으로 갈수록 조금 더 상승의 폭이 크네요. 솔라나는 3.5% 상승하고 있고 여태까지 또 좋은 흐름 보였었던 하이퍼리퀴드 5% 넘게, 그리고 지캐시 같은 경우에는 11%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금 좋은 화력을 보였었던 코인들은 더 물 만난 것처럼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고 약간 지지부진했던 메이저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시장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도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만큼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에서 오늘 차트, 현물 추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있을 일본 금리 발표와 미국 FOMC에서 있을 이제 금리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 뉴스로 인해서 좀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건 정말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먼저 고개를 든 건 일단 리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켓이 이쪽으로 좀 볼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별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맞습니다. 일단은 비트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면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어떤 코인을 좀 잡아야 되는지 오늘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안 그래도 조금 중요한 주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FOMC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펴보게 되는 일본의 금리와 관련된 얘기도 이번 주에 들려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나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워낙 많이 당해서 이것도 믿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춰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시장 진단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 이슈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선별적으로 어떤 것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합의를 할 경우에 어떤 좀 스탠스를 저희가 취해야 되는가 이게 맞고, 근데 그때 이제 코인 시장으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로 소멸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는 말이고, 여기서 유동성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또 뉴스가 또 나올 것이고, 여기서 테더의 가격이라든지 암호화폐로 들어오는 가격, 그리고 타 자산의 이제 유동성이 또 어디로 옮겨가는지 그런 것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유동성을 보시면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보시면 유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해외에서는 유동성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나서 이 유동성은 지금 어디로 많이 빠졌냐면 월드컵이다, 선거다, 전쟁이다,
뭐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승부 예측을 하는 사이트로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포켓몬스터 아십니까? 알죠. 포켓몬스터로도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좀 놓친 부분이었는데 이거 다음에는 뭐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몰려들어 있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 도지, 이더리움, 솔라나 쪽으로 큰 차례 볼륨이 나온다. 라고 일단 저희는 아까 신호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호는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리플이 2,000원, 3,000원을 넘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이제 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가 보다. 그러면 아마 뭐 폴리마켓이라든지 뭐 포켓몬스터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에서 좀 수익을 좀 얻으셨던 이제 예전에 코인을 하시던 분, 아니면 이제 코인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코인 시장이 좀 유동성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제 대형 IPO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몰렸었잖아요. 35조, 40조 그쵸. 정도 몰렸다. 근데 이제 IPO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로 몰렸었던 유동성이 우리 시장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스페이스X는 바이낸스라든지 해외 거래소에 먼저 상장을 했었습니다. 선물 지수가 먼저 상장을 먼저 했고, 저도 좀 조금 저점에 좀 잡아가지고 수익을 좀 보고 나왔는데, 일단은 아는 게 돈입니다. 지금 IPO를 신청한 사람이 있고, 난 괜찮아, 좀 높은 가격이라도 살 것이야. 135달러가 아니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156달러, 153달러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샀긴 했지만, 일단 결국에는 이제 뭐 IPO를 이제 시작한 게 12시 50분쯤에 상장을 했는데, 뭐 이때는 뭐 올라가도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진 않고 좀 이제 지금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것도 정보입니다. 뭐 해외에서 먼저 해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지금 토코나를 계속해서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코나 기반이 또 뭐 BNB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이제 뭐 이더리움도 있고, 이 기반에 대한 코인들이 점점 우상향을 할 겁니다. 뭐 인텔이라든지 샌디스크, 삼성, 하이닉스, 현대 모두 지금 토코나에서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는 정말 좀 기대감을 좀 높여봐도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RWA 시장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뭐 아는 사람들은 다 뛰어들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RWA에 내가 직접 뭔가 참여는 하지는 못하겠는데 이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와 관련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서 진짜 우리 시장에 조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뉴스들 어떤 걸로 좀 골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슬프겠지만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뭐 RWA가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좀 제도권화,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이걸 뭐 RWA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정말 한 2, 3년 전부터 이건 좀 많이 죽었구나라고 좀 생각한 게 많았는데, 이번에 뭐 토코나를 계속 상장하는데 국내 거래소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너무 실망감을 좀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좀 많이 떠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것도 역프리미엄입니다. 너무 싸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만 코인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해외로 갔다는 말이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에서 이제 우상향, 뭐 불상이 오려면 이제 정말 좋은 뉴스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크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이고, 이제 뭐 오늘 전쟁 이제 뭐 이슈가 좀 이제 합의 안에 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ETF 유입이 되었냐 안 되었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종료 ETF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새벽간의 반등은 이제 현물 시장에서 좀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뭐 ETF 유입이 되었는지 이게 중요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계속 유행하는 AI 있지 않습니까? 네.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좀 뒤에 이제 제가 뭐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지금 AI 블록체인에서 뭐 데이터 처리랑 그 연산 보상, 토크나 신원 인증 가속화, 이게 지금 정말 제대로 좀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볼륨만 펌핑 시켜놓고 다시 내려오고,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원 인증 월드코인 이것도 지금 1,000원이나 1,500원 넘어가지고 정말 이제 AI가 진짜구나, AI에서 진짜 홍첸식을 쓰는 곳이 있구나라고 이제 시장이 좀 알리는 게 맞는데, 지금 월드코인은 지금 계속 800원을 뚫었다 내렸다
뚫었다 내렸다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커뮤니티 상에서도 계속 이거는 좀 단타가 맞다라고 좀 정말 좀 표준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CC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데 저희 국내에서는 이제 뭐 세금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고 이제 개별적인 호재 이게 나온다면 불장이 올 텐데 개별적인 호재는 결국에는 뭐 스몰캡, 미들캡보다는 완전 라지캡입니다.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이쪽으로 개별적인 호재가 꽤 크게 터져야 이제 시장이 이제 정말 이제 우상향하겠다. 지금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뭐 유동성은 점점 다른 곳으로 뺏겨버리고 개별적인 호재도 없다면 이 시장의 눌림은 말 그대로 진짜 이제 뭐 10월, 11월에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은 계속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연말이 될 때까지는 지금의 장세가 조금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죠. 금리, ETF, 그리고 AI, 여기에 스테이블 관련된 내용까지 여러분이 이 네 개만 중점적으로 살펴보셔도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ET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는 순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제는 조금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게 진짜 돌아서는지 기관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집중이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 나와서 이제 이더리움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더리움이 참 길고 긴 터널을 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좋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분명히 나눌 때도 있었는데 어디론가 쏙 사라졌었단 말이죠.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시기가 오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 차트는 뭐 이더리움 BTC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BTC 마켓의 이제 이더리움 차트인데, 그러니까 원화 차트와 테더 차트 완전 정반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재미로 들고 온 건데. 재미로 보기에도 뭔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뭐 이제 좀 진짜로 보기에는 살짝 의심스럽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곡선 이제 17년도쯤에 이더리움이 이제 뭐 40만 원, 30만 원대쯤에 폭발적으로 올라갔었을 때 차트를 가져오신 거죠? 맞습니다. 그 차트와 지금 이제 9년이 지난 지금 26년 좀 차트가 좀 비슷하다. 그러면 저도 든 생각인데 이더리움은 주봉만 봐도 지금은 매집 시기가 맞습니다. 뭐 저는 일단은 뭐 150만에서 240만쯤이면 계속해서 분할해서 뭐 DCA로 계속 분할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매도가는 저는 한 1,350만 원, 뭐 1,50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번 폭발적으로 이더리움이 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시기를 예측하는 거고 이 지표 말고도 비트코인 롱숏 비파롱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제 생각인데 한두 달 뒤면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단계입니다.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역사상 가장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과 맞고 이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시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AI 쪽으로 지금 너무 유동성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좀 가져온다고 하면 이제 역사상 저희 뭐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21년도, 22년도 그때 22종가 들어왔던 거래량을 한번 꺾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더리움을 좀 분할해서 매집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시 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을 때가 오히려 매집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더리움만 지금 놓고 본다면 거의 동네 바보 형이 된 수준이죠. 예전에 주식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와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4만 원, 5만 원 계속해서 전전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 이제는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파른 상승 보여줬죠. 이더리움도 지금 예전 패턴과 비교했을 때 심상치 않은 자리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매집 기회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아쉬운 내용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가 조금 잠잠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열풍인가라는 걸 못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월드컵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 시장 안에서는 관심을 다 쓸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아는 게 힘이라고 지금 해외 쪽으로는 지금 뭐 e스포츠라든지 비트, 그다음에 랩
이 코인들이 상승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오. 뭐 600%, 2200%, 3700% 찍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두 코인 오른쪽에 있는 두 코인들은 AI 섹터입니다. 계속해서 뭐 사람들이 단타를 치러 가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볼륨이 쏠리기 때문에 역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국내 시세가 낮은 겁니다. 그리고 뭐 토큰화도 잘 되어 있고 뭐 이자율도 더 좋고 정말 좋습니다. 저도 지금 해외 거래소를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이번에 이런 상승 나왔을 때 국내에서는 휴머니티 말고는 크게 상승한 코인이 없습니다. 네. 그 월드 코인은 국코인이고, 근데 뭐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헤쳐먹지 않은 뭐 시체가 없는 차트들이 정말 잘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너무 암울합니다. 지금 뭐 월드 코인도 그렇고 렌더 토큰도 그렇고 니오 프로토콜도 그렇고 정말 위에 시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던져야 될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못 올라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국내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렇게 볼륨이 쌓았던 코인들,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코인들만 좀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해외 거래소 한번 진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방향키를 어디로 잡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단계인 건가요? 지금 일단 큰 하락이 좀 과속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좀 잡아 넣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디서 막힐 거냐면 시시쯤에서 막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시까지 유동성이 들어온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과감하게 손절할 필요도 있고 과감하게 수익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시시쯤에서 유동성이 들어왔다. 이거를 확인한 방법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 리플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애들이 좀 뭐 덱스에서도 좀 상위를 이루는지도 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베어 플레어 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구간이 69K와 70K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은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거래량이 좀 잘 들어온지 좀 체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만나봤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는 당연히 희망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동반돼야 유의미한 상승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70K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하는지까지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세우고 있으신지 히든코인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좀 어려운 시장일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디에서 전략 세우고 있으실까요? 일단은 여기 구간이 FPG 구간이 뭐 두세 개가 있는데 1, 2, 3단계로 구성했을 때 뭐 1단계까지 지금 만약에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공개를 해드린다면 여기서 잡으신다면 한 2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뭐 70K를 간다면 뭐 2단계, 3단계 구간이라서 1차, 2차, 3차 매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안심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컵앤핸들을 그리고 있겠지만 이 컵앤이 좀 깨진다고 하면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이제 이것도 1차, 2차, 3차 분할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섹터 자체는 이더리움 섹터인데 지금 일단은 정말 좀 괜찮아 보이는 코인이라 생각드네요. 좋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만나본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이었습니다. 급격하게 내려왔던 만큼 이를 메우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 바라보고 있으시죠?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자세한 타점들 정보방 안에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 전문가님 통해 실시간으로 체크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